드디어 아바타 불가제의 공식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새로운 부족들의 등장, 차원이 다른 전투 시퀀스, 그리고 제이크 설리의 사망 플래그까지 기대감을 폭발시키는 장면들로 한가득이었는데요. 이번 예고편은 특별하게도 대사가 매우 적은 대신 강렬한 장면들로 웅축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바타에 미친놈인 저는 이번 예고편에서 수많은 떡밥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예고편 분석으로 들어가 아바타 불가제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trength of the ancestors is here. 아바타 불가제의 공식 예고편은 여러 개의 빠른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로아크와 네테이암이 이크란에 타며 하늘을 나는 회상 장면, 침몰한 시드래곤 함선을 로아크와 치이레아가 탐사하는 장면, 그리고 이들이 선조임 안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죠. 제이크가 내레이터였던 이전 시리즈들과 달리 아바타 3에서는 로아크가 내레이터를 맡아 그의 눈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제임스 카메론에 따르면 이번 3편은 로아크 이야기가 메인이 될 거라며 크게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장남이었던 네테이암이 죽으면서 로아크가 장남이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로아크가 치이레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시리즈는 장남이 된 로아크의 성장 서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이레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그녀의 지혜를 통해 로아크는 각성하게 되고 결국 그는 리더십을 발휘해 나비족을 위기에서 구하며 새로운 리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어서 하늘을 나는 거대한 배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정체는 이번 3편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바람의 상인족 윈드 트레이더스입니다. 이들은 판도라 전역을 떠도는 유목 나비족으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가졌으며 상업 중심의 문화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제임스 카메론은 이들을 중세시대의 낙타를 타며 이동하는 향신료 상인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윈드 트레이더스의 부족장은 페일락으로 멋지고 컬러풀한 의상을 입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할을 바로 해리포터의 늑대인간 교수를 연기했던 데이비드 슐리스가 맡았다고 합니다. 한편 아바타 3의 원래 제목은 씨앗 운반자였는데요. 이는 윈드 트레이더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이 운반하는 홈트리의 씨앗이 스토리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되죠. 이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You cannot live like this, baby. In hate. 아버지 제이크 설리를 밀치고 자리를 뜨는 로아크, 증오 속에 살면 안 된다는 제이크 설리, 그리고 다소 실망감을 느낀 것 같은 네이티리의 모습이 연이어 비춰집니다. 제임스 카메론에 따르면 2편과 3편은 원래 하나의 영화로 기획되었으나 집필 과정에서 이야기가 너무 방대해져 두 편으로 나누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2편의 결말이 3편의 시작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죠. 지난 2편의 엔딩 파트는 선조들의 만에서 네테이암의 장례식을 치른 후 1편의 마지막 장면처럼 클로즈업된 제이크가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그러나 제이크 가족은 네테이암이 죽고 나서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네이티리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인간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살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이크 설리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희생이 발생할 것이라 말하면서 우선 증오를 멈추라며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본 로아크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화산 지역을 걷는 한 남성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다음 장면에서 그의 인상착의를 보면 군복 바지에 더플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커리치 대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들며 상대들을 안심시키는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상대는 바로 이번 영화에서 윈드 트레이더스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애쉬 클랜이라는 제2부족이죠.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애쉬 클랜 또한 원래 숲의 부족으로 본래는 울창한 숲속에 살았으나 화산 폭발로 인해 주변 환경이 잿더미와 용암이 가득한 불지옥 같은 땅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애쉬 클랜은 이를 계기로 만물의 어머니인 에이와를 더 이상 보호자로 느끼지 않게 됐으며 에이와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이들의 홈트리는 다 타버렸기 때문에 윈드 트레이더스가 운반하는 홈트리 씨앗이 매우 필요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커리치 대령은 애쉬 클랜에 찾아가 함께 에이와를 파괴시키고 홈트리 씨앗을 가져오자고 제안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드디어 애쉬 클랜의 부족장 바랑이 등장합니다. 스모키 화장을 한 것 같은 눈과 깃털 장식의 투구를 쓴 모습에서 어마무시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제임스 카메론에 따르면 바랑은 도덕적 회색지대의 인물로 성과 악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난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녀에겐 애쉬 클랜의 생존이 가장 큰 정의로 자신의 부족을 위해선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죠. 특히 그녀에겐 불을 다루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녀는 이러한 능력을 이용해 숲을 모조리 불태워버릴 수도 있을 것 같죠. 한편 다음 장면
장면에서는 커리치 대령을 포함한 RDA 군대들과 애쉬 클랜이 접선하면서 물의 부족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If there is something you can do, then you must do it. 물의 부족과 적들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제이크 설리가 등장하고 그가 공격을 멈추란 제스처를 취하죠. 나비족들의 뒤편은 이미 RDA와 애쉬 클랜의 협공으로 싹 다 불바다가 돼버렸는데요. 아무래도 두 세력이 힘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물의 부족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제이크 설리는 물의 부족을 지키기 위해 적들과 협상할 것 같은데요. 결국 다른 장면에서는 제이크 설리가 RDA의 인질로 잡혀간 모습이 비춰지죠. 하지만 뒤이어 로아크가 한밤중에 이크란에 타고 날아가는 장면으로 보아 로아크가 RDA 본진에 몰래 잠입해 제이크 설리를 구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여러 배들이 등장하는데요. 아바타의 프로덕션 디자이너에 따르면 이 물체들의 이름은 팩토리십으로 본질적으로 기름을 원료로 하며 툴쿤을 산업규모로 포획하고 가공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죠. 그런데 굳이 기름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스토리상에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예상컨대 각성한 로아크가 잔머리를 써서 역으로 기름과 불을 이용해 그들을 전멸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다른 장면에서는 물의 부족의 차이크 로날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로 보아 물의 부족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듯하죠. 이어서 The children. No, Spider. 다양한 장면들이 지나가는데 가장 먼저 네이티리를 보시면 그녀는 병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죠. 예상컨대 RDA와 애쉬 클랜이 공격했을 때 심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아이들이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아마도 아이들은 로아크와 함께 납치된 제이크 설리의 구출 작전을 펼치는 것 같은데요. 그러던 와중 스파이더가 갑자기 쓰러지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그의 헬멧이 깨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인 그는 헬멧 없이는 판도라에서 숨을 쉴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 전투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그는 헬멧을 쓰지 않고도 전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장면에서는 아예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제이크 설리에게 안기는 모습도 있는데요. 따라서 스파이더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마스크 없이도 숨 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And we will find another way. 여기서부터 지리는 장면의 연속인데 먼저 피투성이 된 네이티리가 제이크 설리에게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말하죠. 이는 앞에서 이렇게 증오 속에서 살면 안 돼라는 제이크 설리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곧이어 툴쿤이 RDA 함대를 덮치는 장면과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부족들과 함께 전장에 나서는 장면이 연이어 비춰지는데요. 이번 3편에서도 새로운 부족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전 시리즈보다 한층 더 스펙타클한 대규모 전투씬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대규모 공중전이 펼쳐지는데 부족원들의 통솔하는 바랑과 활을 쏘는 네이티리의 모습도 보이죠. 아무래도 바랑의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제이크 설리가 쿼리치를 담당하고 네이티리가 바랑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장면을 천천히 보시면 윈드 트레이더스의 에어십도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번 편의 최종 결전에서는 로아크 가족을 포함한 물의 부족과 윈드 트레이더스, RDA와 애쉬 클랜 이렇게 2대2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배경을 보시면 파란빛들과 화염 그리고 물줄기가 위로 솟구치고 있는데 심지어 파괴된 함선마저 위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죠. 이로 보아 중력을 거스르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데 대단했던 지난 시리즈를 뛰어넘어 또 어떤 화려한 비주얼을 선사할지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커리치 대령과 제이크 설리의 UFC가 시작되는데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제이크 설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고편 중간중간마다 마지막을 암시하는 사망 플래그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제이크 설리가 죽어야만 다음 시즌에서 더 풍부한 이야기가 담길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제임스 카메론 또한 시즌3부터는 매 시즌마다 내레이터가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제이크 설리가 여기서 죽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죠. 그리고 다른 장면에서는 로아크가 저격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가 스코프를 통해 제이크가 죽게 되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면서 각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이티리가 이크란에서 내려 공격 태세를 갖추는 모습과 바랑이 화염 방사기를 쏘는 모습이 연이어 비춰지는데요. 특히 여기서 바랑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화염을 쏘는 모습으로 보아 그녀가 매우 잔혹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네이티리 옆을 보면 그레이스 박사의 딸 키리도 함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Your goddess has no
Dominion here. 결국 키리는 제압당하게 되며 바랑의 농락과 함께 예고편이 끝이 나죠. 그런데 바랑은 키리에게 너의 여신은 여기서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하는데요. 키리는 에이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캐릭터이며 지난 2편에서 이 능력을 이용해 가족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어머니 그레이스 박사의 능력을 이어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묘할 정도로 강한 교감을 나누는 모습 때문에 키리가 에이와의 딸이라는 추측까지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반대로 바랑은 에이와를 절대적으로 불신하고 파괴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종의 방법을 이용해 키리가 에이아와 교감하는 걸 전면 차단한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선한 나비족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판도라를 지킬 수 있을지 12월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